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살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 형편도 좋지 못한 집안 살림에 남편까지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려니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삭품일이며 길쌈질이며 가리지 않고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지요. 아들의 이름은 덕구였습니다. 그런데 덕구 이놈이 머리통은 수박만하게 컸는데 밥이나 먹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니 그 어머니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 어느 날은 힘들게 품을 팔고 돌아왔는데도 아들이 방바닥만 긁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지요. 야, 이놈아! 너무 집 아들은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돕는디. 너는 밥만 처먹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그래갖고 어찌 살겄냐? 성난 어머니가 소리치는데 덕구는 물끄러미 방바닥만 긁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서 집이나 한 단 얻어다 주셔요. 새끼나 꼬개요. 아, 이놈 그래도 쓸 데가 있구먼. 아들이 새끼라도 꼰다는 말에 어머니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 얼른 집 한 단을 구해다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품을 팔러 가려 채비하고 나가던 어머니가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들놈이 아직까지 새끼를 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새끼를 꼰다고 꼰 것이 겨우 서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찌려보자 새끼를 샌다는 것이 한 발, 두 발, 100발. 한 발, 두 발, 100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하루 저녁 공개 제우 이것뿐요? 그러고 이게 스발이지 어디 100발이여?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오늘 내 놈 장사 지낼라니. 나가서 빌어먹던지 굶어 죽던지 맘대로여. 어머니는 화가 나 방문을 닫고 품위를 가버렸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덕구는 새끼 서발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나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옹기쟁이가 옹기 한 짐을 짊어지고 올라오는 게 보였지요. 그런데 옹기장수의 등에 진 옹기가 덜렁거리는 것이 옹기를 묶은 새끼줄이 끊어질 듯 아슬아슬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때마침 옹기장수 눈에 새끼줄을 든 덕구가 보였으니 옹기장수가 반가워 물었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내 동이 하나 줄 텐게 그 사내끼 날 줘요. 덕구야 뭐 손해볼 것이 있겠습니까? 그깟 새끼 서발을 주면 물동이 하나 준다니 흔쾌히 대답했지요. 뭐 그라시오. 나야 좋지요. 새끼 줄과 물동이 하나를 바꾼 덕구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길 닳는 대로 물동이 하나 들고 어디든 상관이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덕구는 우물가에서 물이나 한 사발 마실 요량으로 우물을 찾았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길어 머리에 이고 가다 돌뿌리에 발이 걸려 그만 기우뚱거리더니 넘어져 물동이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요? 시아버지 약달일 물인데 물동이를 깨트렸으니 큰일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아시면 당장 물꼬를 낼 텐데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만 있던 여인의 눈에 물동이를 들고 있는 덕구가 들어왔지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지 다짜고짜 덕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거기 총각 날 좀 봐요. 왜 그라시오? 내가 우리 집이 가 쌀서 말을 내줄 텐게 그 동이 좀 날 주셔요. 이게 웬 횡재인가요? 물동이 값으로 쌀 서말이나 준다니. 아이고 원래 안 되는디. 뭐 그러지요? 그렇게 덕구는 물동이 하나와 쌀 서말을 바꾸었습니다. 덕구는 쌀 자루를 들고 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그리곤 주막 주인에게 쌀 자루를 맡기면서 쌀 한 말은 숙박료이고 나머지는 내일 갈 때 돌려달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주막 주인이 보니 쌀자루는 터지고 쌀은 땅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집 쥐가 간밤에 그 쌀을 다 파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덕구는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쌀 먹은 쥐나 잡아줘요. 쌀 대신 쥐나 잡아달라니 주막 주인은 횡재다 싶어 얼른 쥐를 잡아다 덕구를 주었지요. 덕구는 쥐를 들고 또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들러
하룻밤 묵어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주인한테 쥐를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보니 쥐가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번에는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 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쥐 잡아먹은 괴양이나 줘요. 덕구는 또 그 집 고양이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저물어 또 어떤 집에 들어가 잠시 고양이를 맡겼는데 이번에는 그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덕구가 서럽게 울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괴양아. 이를 어쩔 거요? 대신 우리 괴양이 죽인 말을 줘요. 그래서 덕구는 이번에는 고양이 대신 말을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길을 가는데 웬 처녀를 지게에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지요. 덕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왜 무겁게 다 큰 처자를 업고 간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죽어서 묻어주러 가는 거요. 그 말에 덕구는 노인이 안 돼 보였는지 송장을 자신에게 달라 했지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줄 텐게 그 송장을 나한테 줘요. 내가 묻어 드릴게요. 덕구의 말에 그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송장도 대신 묻어주고 말도 하나 생기니 그러라고 한 것이죠. 덕구는 처녀의 송장을 지게에 지고 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길로 들어섰는데 우물이 마침 보여 물도 마시고 좀 쉬어야겠다 싶어 지게를 우물가 옆 버드나무에 받쳐놓고 쉬게 되었습니다. 덕구가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마시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는데 왜 아리따운 처녀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그만 지게를 괴어둔 작대기를 발로 쳐서 송장이 툭 쓰러졌죠. 놀란 처녀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흔들어 보니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던 덕구가 시치미를 딱 대고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 내가 장가들라고 데려가는 처자를 죽여버렸네. 덕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녀를 살려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당장 살려내요. 살려내란 말이오.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덕구는 관아에 처녀를 고발하겠다 노발대발하였지요. 아이고, 도련님. 제발 살려주셔요. 관가에 잡혀가긴 싫어요. 남의 장가들 처자를 죽여놨으니까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닌감요? 대체 이걸 어쩔 거요? 그래 처녀가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해도 덕구가 꿈쩍을 하지 않자 처녀는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요. 처녀의 부모가 들으니 안 되겠어서 덕구를 살살 달래가면서 자기 딸을 대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요. 덕구는 원래 지게로 지고 가던 처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대신 살아있는 처녀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젊은 처녀를 지고 집으로 가려니 날도 덥고 힘들어 잠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 황하장수가 온갖 귀한 물건을 소에다 싣고 가다가 지게에 실린 처녀를 보니 어여쁜 것이 탐이 났지요. 멍청해 보이는 저 총각놈에게서 저 처녀를 빼앗아야겠다 마음먹은 황하장수가 덕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수수께끼 내기 한번 합시다. 내가 지면 이 소하고 물건하고 다 줄 텐게 당신이 지면 저 처자를 나한테 주시오. 황하장수는 그리고 자신이 낸 수수께끼 세 문제를 모두 맞춘다면이라고 조건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덕구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고 대답했지요. 그럼 가깝고도 먼 것은 덕구가 대답을 못하고 골똘히 있자 지게에 앉은 처녀가 덕구에게 귓속말로 소곤거렸습니다. 아, 눈이요? 그럼 가도 붙들지 못하는 것은 그러자 처녀가 옆에서 또 알려주었지요. 아, 세월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못 잡는 것은 무엇이오? 이번마저 맞추면 전 재산을 날리게 생긴 황하장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녀가 덕구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아, 그림자 아니요? 황하장수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 거요? 약속대로 소하고 그 물건 다 내놔요. 이 멍청한 덕구는 처녀 덕에 황하장수의 값비싼 물건들과 소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장자 집에 가서 병풍 얻어오고 동네 잔치 준비해줘요. 나 오늘 장가 가요. 그렇게 덕구는 지푸라기로 새색시 얻고 재산도 얻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웃자고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그 옛날 사람들도 욕심 없이 선한 마음으로 살면 덕구와 같이 신부도 얻고 복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디 지금 눈앞의 이익이 영원한 이익이고 눈앞의 손해가 영원한 손해이기만 하겠습니까? 때론 이득이 손해가 되고 손해가 이득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